오늘도 거울을 보며 아이고, 언제 이렇게 세월이 갔나 싶어 깊은 한숨 쉬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많으시죠. 무릎은 비가 오려는지 먼저 신호를 보내고 어제 일은 가물가물한데 옛날 일만 또렷해지는 나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이 드는 건 결코 죄가 아니라 이 험하고 파란만장한 세상을 정말 잘 버텨왔다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훈장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 제가 가장 먼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참으로 고생 많으셨고 당신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는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전쟁터 같은 가난 속에서도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봐도 배불러 하셨고 당신의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오직 가족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셨잖아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온 여러분의 세월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고 이 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인정받으셔야 하고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한 대접을 받으셔야 마땅한 분들입니다. 오늘은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장수 노인들을 통해 병원 신세 지지 않고 내 발로 걷고 내 손으로 직접 밥 차려 먹는 건강한 장수 비결을 한국 실정에 맞춰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에는 현재 100세 이상 노인이 약 9만 명이나 되는데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숫자라고 하네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막연했던 노후의 불안감이 가슴 벅찬 희망으로 바뀌고 내일부터 당장 실천해서 내 몸을 살릴 수 있는 8가지 보약을 얻어 가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런 마음의 온도를 기분 좋게 1도 높이며 우리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따뜻한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처방전은 나 이제 다 끝났어라는 무서운 생각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은퇴를 하거나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나면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내 역할은 다 끝났어.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해 그냥 조용히 살다 가면 되지라고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님, 이 말이 사실 우리 몸을 서서히 죽이는 아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독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이 나는 더 이상 필요 없는 사람이다라고 느끼는 순간부터 몸의 면역 체계가 실제로 급격히 약해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몸을 먼저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느낌은 아침에 눈을 뜨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생명의 힘이 됩니다. 일본에는 완전히 은퇴하지 마라라는 장수 격언이 있습니다. 평생 열심히 일했으니 이제는 쉬어야 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순간 우리 몸의 건강한 리듬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깨끗이 세수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갈 곳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보약이자 최고의 알람이 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내가 물 안 주면 저 화분이 죽는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동네 길고양이가 나를 기다린다. 그것도 훌륭한 이유입니다. 오늘부터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작은 것 하나를 만드세요. 그게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있게 만드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며 여러분의 지혜는 세상의 보배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기서 충청도에 사시는 박씨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72세의 건설 현장 일을 그만두신 박 할아버지는 처음엔 이제 나도 좀 쉬어야지 하셨어요. 5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땀 흘려 일하셨으니 쉴 자격이 정말 충분하셨죠. 그런데
2달이 지나자 이상하게 밥맛이 없어지고 평소보다 허리가 더 아파지고 밤에 잠도 통 안 오셨어요. 아들이 보다 못해 동네 경로당 청소를 부탁했습니다. 아버지 일당은 많이 못 드리지만 어르신들이 아버지 오기만을 기다려요라는 말에 처음엔 할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셨대요. 내가 이 평생 고생하고 이 나이에 무슨 청소를 하냐 하셨죠. 그래도 아들 체면 생각해서 마지못해 일주일만 해보겠다고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어르신들이 어유 박씨 오늘도 왔어. 박씨 덕분에 우리 경로당이 아주 반짝반짝하네 정말 고마워 하시는 거예요. 그 따뜻한 인정 한마디에 할아버지 눈시울이 촉촉해지셨답니다.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 기분 좋은 인정이 할아버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2달 후, 박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가장 바쁜 멋쟁이가 됐습니다. 신기하게도 허리 통증도 줄었고 밥도 2그릇씩 뚝딱 드신대요.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라며 웃으시는 할아버지를 보며 역시 사람은 쓸모가 있어야 살 맛이 난다는 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2번째. 처방전은 햇볕이라는 공짜 보약을 매일매일 빠짐없이 챙기는 것입니다. 오늘 딱히 나갈 데가 없어요. 나 혼자 어딜 가요. 날씨가 안 좋아서. 이런저런 이유로 하루 종일 집 안에만 계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그런데 이게 습관이 되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루 종일 실내에만 있는 생활이 노인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이거든요. 빛이 없으면 우리 뇌가 서서히 잠들어 버립니다. 일본의 장수 노인들은 대단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밖으로 나갑니다. 문 밖으로만 나가면 공짜로 비타민 D가 듬뿍 생깁니다. 이게 우리 뼈를 튼튼하게 지키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지긋지긋한 우울증을 쫓아냅니다. 실내에만 있으면 뇌가 받는 자극이 극도로 줄어듭니다. 맨날 똑같은 온도와 똑같은 풍경, 그리고 똑같은 소리에 우리 뇌는 새로운 자극이 없으면 조금씩 둔해지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밖으로 나가면 기분 좋은 바람을 맞고 계절마다 피어나는 꽃도 보고 이웃들과 정겨운 눈인사도 나누게 되죠. 이런 작은 자극 하나하나가 치매를 막는 최고의 처방전이 됩니다. 갈 데가 없다고요. 걱정 마세요. 우리 머리 위엔 항상 넓은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그냥 일단 나가시면 됩니다. 근처 편의점에 껌 하나 사러 가보세요. 우편함 한번 열어보세요. 그것도 안 되면 마당에 핀 꽃이랑 대화라도 하러 나가셔야 합니다. 나가는 김에 지나가는 아이들에게 참 예쁘구나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여러분의 뇌를 즐겁게 춤추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거리에 계시는 것만으로도 동네의 풍경이 훨씬 더 깊어지고 따뜻해집니다. 3번째. 처방전은 관절이 아닌 근육을 먼저 살리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무릎이 좀 아프면 이제 운동은 다 틀렸다고 금방 포기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근육이 약해지니까 무릎이 더 아픈 겁니다. 우리 관절을 든든하게 보호하는 것이 바로 주변 근육이거든요. 일본의 106세 의사 히노아라 박사는 계단만 보면 무조건 2칸씩 씩씩하게 올랐다고 합니다. 노년 건강의 최대적은 낙상과 골절이라며 잘 넘어지는 훈련까지 일부러 하셨대요. 침대 위에서 엉덩이가 바닥에 먼저 닿게 안전하게 넘어지는 연습을 하라는 조언은 정말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굳이 멀리 안 가도 집에서 소파에 앉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부엌에서 맛있는 밥 하면서 싱크대 잡고 뒤꿈치 10번만 들어보세요. 벽 짚고. 한 발 들기나 TV 광고 시간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를 10번씩만 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매일 꾸준히 하느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큰 마음 먹고 1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매일 10분씩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심혈관 건강과 근육 유지에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근육은 움직이지 않으면 사흘만 지나도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니 매일 조금씩이라도 꼭 몸을 쓰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 무거운 삶의 짐들 다 짊어지고 오셨던 그 고마운 근육들에게 이제는 참 고맙다며 조금씩 움직여 주시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잠깐 여기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게 100세까지 가야 하잖아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장수 비결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유익한 영상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4번째 처방전은 밥상이 곧 약이고 약이 곧 밥상이라는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가 무엇을 먹느냐가 정말이지 중요해집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혼자 먹는데 뭘 대단하게 차려 입맛도 없는데 대충 먹지라며 끼니를 때우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 근육이 쑥 빠지고 뼈가 약해지며 결국 기운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일본 장수 마을 오키나와의 비결 중 하나는 하라 하치부입니다. 배가 80% 정도 기분 좋게 찼을 때 식사를 딱 멈추는 것이죠. 나이가 들면 우리 위장도 같이 늙습니다. 젊을 때처럼 배가 터지도록 꽉 채워 먹으면 몸이 그걸 소화하느라 너무 힘들어해서 식후에 유독 잠이 쏟아지고 피곤해집니다. 약간 덜 찬 듯한 느낌일 때 과감히 숟가락을 놓으세요. 그러면 소화도 잘 되고 위장에 무리도 안 가서 몸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또한 일본인들은 발효, 음식을 매일매일 챙겨 먹습니다. 나토는 냄새는 좀 고약해도 장 건강과 면역력에는 그야말로 최고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더 훌륭하고 맛 좋은 청국장과 김치가 있습니다. 된장 청국장, 간장 같은 우리의 전통 발효 음식은 장내 유익균을 팍팍 늘려 면역력을 키워주고 혈관까지 깨끗하게 청소해 줍니다. 육류보다는 싱싱한 생선과 채소를 주로 드시되 단백질 보충을 위해 두부나 달걀, 그리고 생선 한 토막을 매끼 정성껏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여러분은 평생 맛있는 거 생기면 자식들, 가족들 다 챙겨주느라 정작 당신은 누룽지나 찬밥에 물 말아 드신 적 정말 많으시죠?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당신의 소중한 몸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손님 대접하듯 정성껏 챙겨주세요. 그게 그동안 고생한 당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서울에 혼자 사시는 75세 최 여사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2년 동안 거의 라면이나 빵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셨어요. 혼자 먹는데 뭘 번거롭게 차리나라는 서글픈 생각 때문이었죠. 딸이 걱정이 돼서 동네 복지관 요리 교실을 간곡히 권했습니다. 어머니, 요리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과 같이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라는 말에 그제야 마음을 조금 여셨죠. 첫날 된장찌개를 같이 보글보글 끓이고 다 함께 둘러앉아 드셨는데 그게 그렇게 꿀맛이셨대요. 똑같은 된장찌개인데 여럿이 하하호호 웃으며 먹으니까
세상 다른 맛이 나는 거예요. 지금 최 여사님은 그 모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리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평생 가족들 먹여 살린 그 훌륭한 손솜씨를 발휘하시니 동네 분들이 최 선생님이 최고라며 엄지를 치켜 세워 주시죠. 덤으로 먹던 혈압약도 반 알로 줄었다고 하시니 이게 다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먹는 밥상 보약 덕분 아니겠습니까? 혼자서도 나를 위해 예쁘게 차려 드시는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몸을 살립니다. 5번째 처방전은 사람이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약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우리 몸에 해롭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처음 들으면 에이 설마 하며 믿기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외로움은 혈압을 올리고 깊은 수면을 방해하며 면역력을 뚝 떨어뜨립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인지 기능도 아주 빠르게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의 표정을 유심히 읽고 말의 미세한 뉘앙스를 파악하며 내 생각을 조리 있게 말로 정리해서 전달해야 하죠. 이 모든 복잡한 과정에서 우리 뇌의 여러 영역이 동시에 활성화되어 치매 예방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됩니다. 오키나와 장수. 마을에는 모아이라는 평생 친구 문화가 아주 잘 발달해 있습니다. 거창한 모임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사람이 있는 북적이는 곳에 내 몸을 두세요. 정겨운 안부 문자, 한 통과 전화. 한 통이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기분 좋게 뛰게 합니다. 오래 연락 못했던 친구나 형제에게 잘 지내지. 갑자기 생각나서라고 따뜻한 문자 한 통 먼저 보내보세요. 이 짧은 한마디가 두 사람의 하루를 완전히 행복하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품어온 여러분의 넓은 마음으로 먼저 용기 내어 손을 내밀어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 시니어들이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어른의 품격이자 지혜입니다. 전라도에 사시는 78세 강씨. 어르신은 40년 넘게 연락이 끊겼던 형님이 계셨습니다. 젊을 때 재산 문제로 크게 다투고 나서 서로의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하기를 극도로 꺼렸던 거죠. 어느 날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시고 밤새도록 고민하셨대요. 어차피 우리 둘 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먼저 숙이고 하자라며 새벽에 큰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아침 일찍 떨리는 마음으로 전화를 드렸는데 형님이 첫마디에 아이처럼 울음부터 터뜨리셨대요. 야, 너 목소리가 아직도 예전 그대로구나라며 반가워하셨죠. 형제는 무려 2시간 동안이나 통화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구구절절한 이야기, 아팠던 이야기 그리고 너무나 보고 싶었던 마음까지 다 털어놓으셨죠. 그러다 웃음도 나오고 또 아이처럼 엉엉 울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형님과 화해한 10년 넘게 달고 살던 지독한 두통이 싹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 어떤 비싼 약으로도 못 잡던 두통이 형님 목소리 한 번에 씻은 듯이 나은 거죠. 역시 사람이 우리 몸에 가장 강한 보약이자 약입니다. 6번째 처방전은 잠이 우리 몸 최고의 회복제라는 것입니다. 흔히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들 하시는데 수면의 전체적인 양은 조금 줄어들 수 있어도 수면의 질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깊이 자지 못하면 뇌가 스스로 청소를 하지 못합니다. 치매를 일으키는 나쁜 독성. 물질들이 수면 중에 깨끗이 씻겨 나가는데 잠을 설치면 그게 뇌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을 지니세요. 그러면 우리 몸에 규칙적인 생체 시계가 생깁니다. 잠자기 2시간 전에는 아쉽더라도 핸드폰을 멀리 내려놓으세요. 핸드폰에서 나오는 푸른 불빛이 우리 뇌를 아직 낮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소중한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낮잠은 알람을 딱 맞춰놓고 30분 이내로만 짧게 주무세요. 딱 그만큼이 우리 몸의 황금 같은 휴식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잠잘 시간도 부족할 만큼 자식들 위해 밤샘 기도하고 고생하며 일하셨던 거. 우리 하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푹 주무셔도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쉴 자격이 있는 분이니까요. 7번째 처방전은 우리 뇌에도 매일매일 맛있는 밥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매 예방의 핵심은 뇌를 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쓰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뇌에는 가장 좋은 영양가 높은 밥입니다. 스마트폰의 새로운 기능 하나 익히기. 새로운 요리 레시피 도전해 보기 혹은 손주에게 카카오톡 스티커 사용법 물어보기 등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좋습니다. 모르는 걸 하나씩 배우는 과정에서 우리 뇌에는 새로운 길이 뻥 뚫리게 됩니다. 그리고 매일 일기를 써보세요. 단 3줄이라도 좋습니다. 오늘 점심에 뭘 맛있게 먹었는지, 날씨가 어땠는지, 혹은 어떤 기분 좋은 생각을 했는지 적어보세요. 손으로 글씨를 쓰는 동작 자체가 우리 뇌 전체를 활기차게 활성화시킵니다. 신나는 노래도 자주 부르세요. 옛날 노래 가사를 기억해내며 큰 소리로 부르는 것. 이게 정말 놀라운 뇌 훈련법입니다. 집에서 혼자 계실 때도 흥얼흥얼거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남들 시선 의식해서 창피해하지 마세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요. 여러분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오며 얻은 그 귀중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들을 글로 남겨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한 편의 대하소설보다 더 감동적이고 위대한 역사니까요. 8번째 처방전은 나 자신에게 너무 엄하게 대하지 마세요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드린 것 중 가장 중요한 처방전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에게 너무나 가혹해지십니다. 내가 왜 이것밖에 못하나 자식들한테 혹시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자기 책망이 실제로 우리 몸을 아프게 하는 주범입니다. 일본의 장수 노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된 놀라운 태도는 결코 너무 애쓰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조금 과식했으면 내일 기분 좋게 조금 덜 드시면 됩니다. 오늘 비가 와서 운동을 못 하셨으면 내일 맑은 공기 마시며 2번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한 어른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묵묵히 살아내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잠깐 시간이 날 때 거울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어떤 분이 거기 서 있나요? 평생 소중한 가족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사람. 거친 비바람 다 맞으면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은 당당한 사람이 바로 거울 속에 있습니다. 그 귀한 분한테 오늘은 따뜻하게 한번 말해주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당신은 참 장한 사람이에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오늘은 충분히 가치 있는 하루입니다. 이제 오늘 나눈 소중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장수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 이제 다 끝났어라는 절망적인 말 대신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작은 이유인 이키가이를 오늘 당장 하나 만드세요. 매일 15분은
반드시 따뜻한 햇볕 아래로 나가 산책하세요. 헬스장에 가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매일 조금씩이라도 즐겁게 움직이세요. 양질의 단백질과 발효, 음식을 잘 챙겨 드시고 배의 80%만 드시는 소박한 식단이 곧 최고의 약입니다. 오래 연락 못한 소중한 사람에게 오늘 먼저 용기 내어 문자 한 통 보내세요. 사람이 우리 몸에 가장 강한 약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우리 몸에 규칙적인 시계를 선물하세요. 새로운 것을 즐겁게 배우고 단 3줄이라도 일기를 쓰며 소중한 뇌에 밥을 듬뿍 주세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참 수고했어요라고 따뜻하게 말해주며 쓸데없는 완벽주의를 과감히 버리세요. 어머니, 아버님, 이 중에 전부 다 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딱 하나만 오늘 마음에 쏙 드는 걸로 골라서 내일부터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 작은 하나가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의 일주일이 달라지고 한 달이 완전히 달라지며 결국 여러분의 귀중한 10년 뒤, 20년 뒤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소중한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이미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절반의 성공을 하신 겁니다. 제대로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니까요. 앞으로 저희 채널 마음의 온도 36에서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말끔히 줄여주는 따뜻한 소통, 비법과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노후의 자존감을 든든히 지키는 법, 그리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활기찬 하루 루틴 만들기 등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지혜로운 대화 방법과 우리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스스로 알아채는 건강 이야기 등을 계속해서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특히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팍팍 높여주는 마법 같은 말 습관과 소중한 자녀와 싸우지 않고 품격 있게 대화하는 법에 대해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 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반갑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여러분이 느낀 나만의 작은 즐거움이나 다짐을 하나씩만 적어주세요. 제가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 다 정독하고 여러분의 멋진 인생을 진심으로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참 잘 버티셨고 정말 훌륭하게 잘 사셨습니다. 당신의 고귀한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아름답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정말 귀하고 소중한 보물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의 온도 36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 밝은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